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또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예! 저희가 한 4회 정도 했잖아요.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 좀 있습니까? 솔직히 뭐 크게는 없습니다. 아, 여기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홍보를 많이 해야죠. 그럼 결론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1, 2회는 네. 조회수가 터졌어요. 좀 어. 만족스럽습니다만 네. 3, 4회가 잠시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회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저는 그 DM도 받았거든요. 윤혜 씨 거침없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 되게 재밌던데. 그래서 제가 소문 좀 다단계처럼 아니 근데 뿌리를 좀. 이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아. 우리를 경쟁사로 생각하니까. 저기 다른 프로그램에 갔는데 거기 네. PD 분께서 네. 이거 KBS에서 무슨 뭐 유튜브 하시네요라고 오.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자분들. 관계자분들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네. 거기 작가님이 오. 재밌게 잘 봤다. 봐요. 다 네. 보시잖아요. 다 보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뭐 낚시하러 왔어요 지금? 우리 좀 편안하게 바꿔봤어요. 우리 KBS 또 예산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뭐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괜찮겠어요 그런 말에서? 우리한테만 안 쓰는 거야. 아, 그런 너 겁니까? 그걸 알아야지. 아니, 아니.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안에서 뭔가 많은 변화를 주어봤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캠핑 의자 하나는 PD님 거, 두 개는 전민기 씨 거. 제가 이제 협찬을 했습니다. 댓글에는 네. 좋은 말이 많아요. 카페이님께서 결혼할까 말까 3회입니다. 그거 보고 썬킴님 매부쇼에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하지 마라고 하셨으면서 너무 맞는 말이라 내 삶의 모토로 삼았는데 해보고 후회하라고 왜 말을 바꾸시냐고. 그러면 약간 그 방송 돌려막기 같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래서 각 방송별로 약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들레르 경제양님께서는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아주 격조 높은 방송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그래도 좋은 댓글. 조가 있다. 그 주변의 평가가 뭐냐면 네. 이 어떤 주장이 일방적이지 않고 여러 어떤 가치를 보여주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맞습니다. 이런 프로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음. 우리가 그거를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계속 가는 이 컨셉 가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세요? 아니 저는 그 이 위에 바스트샷만 나오는 줄 알고 네. 바지는 제가 약간 파자마를 입고 왔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기니까 바지가 짧네. 아 이게 원래 짧은 바지예요 이게. 아, 그래요? 아, 네. 아, 근데 귀엽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다 귀여워요. 제가. 아, 네. 귀여운 남자 2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너무 어렵고 사실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주제인데요. 바로 종전선언에 관한 주제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6.25 전쟁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건지. 이게 문제예요. 왜요? 6.25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린 끝난 거 아직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안 끝났어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두 아직 분은 우린 알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우리는 휴전 상태에 지금요. 기술적이라는 거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까? 잠깐 전쟁을 하다가 스탑 음.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얼마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1953년 7월 27일에 네. 이제 우리나라를 빼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 빼고. 네, 그때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전 선언이 안 된,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휴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도 무방한 상태. 우리나라. 아니, 이렇게 한 50년 넘게 전쟁 안 하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필요한 건가요? 아 왜냐면 네. 그 지금 종전선언 얘기 나오잖아요. 정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종전. 그러니까 종전선언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종전선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그 지금 휴전, 정전, 뭐 추루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휴전 상태를 끝내버리고 완전히 전쟁을 종식하자, 끝내자, 종전하자라고 추진하자라는 것이 요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종전 선언하면 바로 종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라니까요. 이게 약간 양의 각서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이제 선언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말 종전 협정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지 딱 정식으로 전쟁은 끝나는 거니까. 아, 그러면 그 서약서를 쓰면 되잖아요. 그 뭐가 문제가 그게 많은가 이제 보죠?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면 평화협정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네. 이제 중립적인 국가 대 국가가 되죠. 지금 우리가 적대 관계잖아요. 어찌 보면. 북한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선언을 해놓고 네.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여러 어떤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야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끝내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 종전선언에도 정치권의 반응이 여야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시행하는 시기를 네. 현 시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우리가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해야 하자 아니면 해놓고 하자. 요 차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실은 뭐가 먼저냐의 차이인 거지. 종전 선언은 하자라는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는데 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 방향은 같은데 그렇습니다. 방법이 다르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전체 실체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이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네. 아 이게 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우리나라 자, 들어와 있는 봐봐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전 선언이 되면은 그 종전이 딱 되면은 유엔사라는 건 해체가 될 수 있어요. 유엔사. 유엔사는 그 유엔군 사령부라고 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회원국 가운데서 17개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유엔사라는 걸 만드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1978년도 이후에는 딱 한 가지 업무만 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 있긴 있는 건가 보죠? 지금 JSA 비무장지대 관리를 유엔사가 해요. 네. 그래서 이 유엔사가 하는 역할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정전협정 관리예요. 정전은 지금 뭐예요? 방금 휴전협정. 그게 전쟁을 정지했다는 거고 종전은 전쟁을 완전 끝냈다는 끝내버리는 거고. 거. 아, 다른 뜻이군요. 그래서 정전협정 현재 체제인데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 유엔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종전이 되면은 방 유엔사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방 때문에 빼고 가시면 해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네. 미군은 지금 이 17개국의 그 유엔사 회원국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회원사? 회원국 가운데서 하나예요. 뭐 그래요?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여러 개 국가 가운데서 네. 주한미군은 그 이 유엔사와 종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지금 지금 그 미군이 와 있잖아요. 그 네. 189 이제 용산에도 있고 뭐 평택에도 있고 네. 캠프 험프리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거기 스테이크 맛있어요 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물건 거기 싸다고 유명하던데. 네. 물건이 싸대요. 엄청 싸요. 기름도 싸고. 그 미국 주소가 따로 있어 거기 가면은. 네. 미국이야 미국이요. 그러면 어쨌든 종전이 돼도 그 사람들은 안 나가고 거기 있겠네요? 주한미군 우리가 미8군이라고 하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네. 유엔사와 정전협정과 전혀 상관이 없이 1954년도에 체결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가 맺은 거예요. 거기에 제3항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하에 미 합중국은 미군의 육해 공군을 네.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요것 때문에 미군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유엔사와 이 정전 협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미군은 자기가 있고 싶으면 어떤 협정이든 간에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떠날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주둔을 하는데 네. 싫으면 빠진다니까요. 유엔사 해체돼도 미군은 있어요. 근데 왜 종전 선언할 때 미국과 중국과 이런 나라들의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요거를 지금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전협정과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서로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얘기가 왜 네, 중요하냐면 네, 네.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열받아. 지금 여기 있어요. 왜냐? 왜 그 열받을 일이에요? 왜요? 네. 아니, 왜냐? 네. 종전선언이 사실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맞아. 나도 몰라. 왜 몰라? 아셨잖아. 아, 그러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안 거지. 네. 근데
종전 선언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뭔지인지도 모르면서 그렇네. 내가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냥 종전 선언, 그냥 뭐 전쟁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아시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야, 그 주한미군 철수한대. 그럼 안 되지. 안 돼. 아.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지난달 30일에 했습니다. 한 토마토가? 1,500명. 미디어 토마토로 오.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좋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곳들도 했는데 네. 일단은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국민의 한 65% 정도. 우리나라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연령대별로 그리고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짧게 네. 좀 설명드릴게요. 네. 20대는 56.8%가 종전 선언해야 된다. 25.8%? 56.8% 아, 네. 죄송합니다. 30대는 56.7%. 오. 40대는 55.1%. 과반수 그리고-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에서도 한 70% 나이가 올라가 있어요. 오.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근데 60대에서는 58.6%.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종전 선언이 무엇인지 정확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고 너 종전 선언을 찬성해? 너 여당 지지하는구나. 이걸 또 아. 정치적으로 또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럼 거죠. 북한은 종전 선언을 지지하나요? 북한이요? 네. 북한 같은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어떤 형식적인 거예요. 솔직히 종전 선언을 해도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종전 선언을 안 해도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종전 선언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은 전 세계에 비난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뭘 해도 비난받아요. 뭐 어차피 지금은 비난 안 받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는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전 선언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종전 선언 지금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하죠. 네. 오늘부터 전쟁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협상을 해보자란 얘기예요. 이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왜 중국과 미국 등의 지지가 없으면은 남북은 종전 선언을 못 하는 겁니까? 뭐 얽혀 있는 아까 저기 우리 또 팀장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많은가요? 것처럼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네. 중국의 이제 팽더회이라는 중국군 사령관, 네. 중공군 사령관이죠. 네. 클라크 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김일성 이 셋이 사인을 했어요. 김일성 우리나라 빼고 아까 우리나라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그 참가 그 사인 협정의 그 현장에 안 갔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난 북진 통일을 원한다. 무슨 휴전이냐? 가자 압록강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뚜껑 열어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네.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 작전권을 넘겨줬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싸우긴 싸웠으나 싸운 것 같지 않는 싸움. 그렇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전쟁에 직접 참여한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시 작전권을 미군에게 넘기고 한국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 그 우리가 그 인수분해를 해보면 열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종전 선언을 그럼 반대하는 겁니까? 미국은 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너희가 선언하면 북한이? 네.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오.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을 취했을 때 지금은 중국의 편을 들고는 있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의 어떤 비판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 그쵸. 그게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미국을 누르고서 전 세계 패권을 좀 차지하고 싶은데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선언하고 이게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외교적으로 다른 어떤 실리를 또 따져서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핵화를 지금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 지금 이 핵을 가지고서 모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먼저 내가 저희 핵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종전 선언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교수님 어떠세요? 종전 선언에 대해서? 저는 예.
이게 너무 뭐랄까 이게 그 몸값이 커진 거 같아요. 종전선언 자체가. 이거 자체는 정말 형식적인 선언이에요. 맞아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전혀 없고 정말 형식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 양해학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38선이랑 휴전선이 다른 거예요? 아, 무슨 말이에요? 같다고 알고 있어 그걸? 오, 38선이랑 휴전선은 다른 거예요? 오 마이 갓. 나도 몰랐는데. 어,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네? 아,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모르면 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네. 다 이게 원고에 우리 짜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진짜 모르는 건데. 이게 네. 38도선은 이제 북위 38도선이에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쭉 끈 거죠, 그냥. 쭉 근 거예요, 38도선. 누가요? 미국이? 미국이. 네. 자, 봐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일본이 질게 뻔해요. 그렇죠? 네. 질게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갑자기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해요. 참전을 하려고 해. 네. 실제로 태평양 전쟁 말기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빵빵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때려 맞기 전에 슬슬 스물스물 소련군이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태평양 전쟁 때 싸운 거는 우리 미국과 일본인데 갑자기 싸우지도 않은 소련이 여기 왜 들어오냐고. 다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들어오는 거잖아, 소련이요. 네. 너희들 잠깐 스탑. 그러니까 원래는 소련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선전포고 일본에 하고 들어와서 나도 당당한 소련도 우리가 참전을 했다, 태평양 전쟁에. 집은 달라. 일본 뭐 북부 뭐 홋카이도라도 달라. 이러려고 했대요. 네. 참전했으니까. 네.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 북쪽에서 네. 소련이. 그래서 미국 측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본 이거를 나누기는 그렇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은 지가 2차 대전 일으켰기 때문에 네. 동독, 서독으로 갈렸잖아요. 네. 그런 원칙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북일본, 남일본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네.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갈렸잖아. 그렇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열받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약간 재수가 많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스물스물 내려와요, 이렇게. 그 한반도 쪽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멀리 떨어져 있잖아, 태평양 저쪽에. 근데 소련은 우리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본을 나누긴 그렇고, 한반도 한 반쯤 그어놓고 반만 줄 테니까 여기서 스탑 해라. 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미국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반도 전체로 우린 다 달라. 그러니까 일본은 너희 미국이 갖고 한반도는 우리 소련 먹을게. 이러려고 해서 일단 제안인 해보자. 중간쯤 어디냐고. 북이 38도선인데요. 일단 그거 자대고 쫙 그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소련 측에. 네. 반이라도 먹고 떨어지실래요? 그랬더니 소련이 덜컥 오케이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이 고착화가 됐는데 네. 38도선이. 네. 거기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6.25가 터진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북진 남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을 하면서 대충 우리 한번 남과 북 비슷한 라인 하나 그어보자. 반반씩. 네. 어디로 할까? 예전에 우리가 그었던 38선 이거 있잖아. 여기에 대충 한번 맞춰볼까 했는데 우리가 동해안 쪽에선 좀 치고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서해안 쪽은 좀 내려온 거야. 요거 올라가고 내려간 거 요 정도 되면은 뭐 준 만큼 우리가 더 받았으니까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미국이 그은 거예요? 응? 미국이? 휴전선? 네. 휴전선은 우리나라는 근데 정전협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네. 북한, 슬프다. 중국, 미국. 북한, 중국, 미국이. 그래서 38선은 일직선이고 네. 휴전선은 그 당시 딱 7월 27일 날 전쟁 발포 중지 했을 때 딱 그 라인이 휴전선이 된 거예요. 영화 고지전 봤잖아요. 왜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볼 시간 약간 없어요 그 지금. 고수 닮았어. 고수 닮았다고? 남상이야? 남상이야. 감사합니다. 잘생겼잖아요. 어쨌든. 거기 보면 7월 27일 그 정전협정 그날 끝 할 때까지 막 서로 고지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진짜요? 거기서 이제 발포 중지 딱 거뒀을 그 당시에 라인이 휴전선이 된 거예요. 지금 고수가 빙의하시죠. 거의 뭐 그러면 38선은 이제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제 휴전선으로 갈라져가지고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면 강원도 7번 국도 따라 쭉 올라가서 우리 속초에 회 먹으러 가잖아요. 가봤죠? 가봤을 거예요. 회 분명히. 먹으러. 네. 7번 국도 따라가다 보면 38선이 나와요. 왜냐면 동해안 쪽은 우리가 38선 더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같은 말을 쓰는데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죠. 있다고요? 유일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어디요? 일단 갈라졌다가 통일된 국가가 몇 개 있어요. 독일. 독일은 있죠. 독일부터 독일 통일됐죠. 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거고 북베트남, 남베트남. 아, 베트남도? 베트남은 이게 무력 통일한 거고 북베트남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갈라진 나라가 그 지중해에 보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어. 키프로스 있어요. 알아? 음. 키프로스? 나라예요, 나라? 사이프러스라고. 오, 처음 들어봐. 거기 신혼여행 많이 가요. 좋아 거기. 어디에 있다고요? 지중해. 지중해. 한번 가봐요, 신혼여행.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남자와.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게.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여당 야당이 이걸 가지고서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여론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견이던데. 윤석열 후보자님은 굉장히 반대하던데. 그 우리 팀장님이 더 잘하시고 자료도 네,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세분화된 내용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시기를 현재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핵화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순서나 조건 자체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종전 선언 이게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계기로 이걸 좀 작용해야 된다. 결국에는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 어떤 시작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전 선언의 순서나 조건 무조건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 약간 미국이랑 비슷한 마음. 아니 근데 이게 마인드네요? 약간 이게 뭐냐면 이혼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랑 나랑 결혼을 했는데 그래요? 이혼을 해야 돼. 네. 뭐 예를 들면 와. 이혼을 하자. 상상했어? 이혼부터 해보자. 그런데요. 이혼부터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두 사람이 그래 이혼해 선언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과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죠. 야, 너 그냥 그렇게 이혼한다고 말하면 어떡해? 애 누가 데려올 건지, 너 집 반으로 나눌 건지, 차 어떻게 할 건지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고서 재산 분할. 그렇지 도장을 꽝 찍어야지. 약간 이런 차이인 거예요. 요거 방금 우리 팀장님이 한 거 이거 특화해요. 뭐요? 정전 협정을 이혼이랑 비교한 거 처음 들어봤어 나.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쏙쏙 와닿지 않아요? 너무 와닿는데 이거? 네. 나 그러면은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비핵화를 먼저 하게 하는 게 자, 좋게 하자. 네. 그러면은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한 상태에서 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평화롭게 좀 화해를 해봐. 어차피 이혼할 건데 남남이지만 우리가 애도 더 같이 키워야 되고 나중에 너무 안 좋게 끝나면 이게 되겠니? 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유종의 게 미를. 지금 이재명 후보라면 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든 걸 정확하게 빨리 이야기를 받아내. 너 이거 집 살 때 오윤회 얼마나 했어? 빵원 냈잖아. 걔 완전 거지였잖아. 빵원, 네. 10억 네가 냈잖아. 정확합니다. 민기야. 네. 나중에 가서 너 이거 본인이 기여했다고 해서 이거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나중에 딴 말 할까봐. 그런 것부터 다 정확하게 해놓고 해야지 않겠냐. 각종 그 기관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방송을 강의해달라고. 수십 개 하고 계십니다. 수십 개. 그래서 그러면은 여당과 야당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무드를 만들자. 여기는 이렇게 비핵화부터 먼저 약속받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아니, 겁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선언하자는 같은데. 이제 똑같은데 그 네. 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세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까처럼 썬킴 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오해들이 생겨서 이게 이제 남북 문제를 잘못된 편견 가지고 예. 네. 그 저기 가끔씩 저기 뭐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네. 어르신들 해봤자 뭐 저도 벌써 어르신의 어르신이죠. 그거 그래요. 곧 맞아요. 있으면 지하철 공짜로 타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딱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그 들은 약간 표본에 따르면은 딱 선입견이 이거요. 종전이면 미군 철수야야. 그럼 우리나라 맞아. 그렇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 빨갱이들 삐삐삐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미군 철수를 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라고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를 악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썸킴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미군 세력과 유엔은 별개이다. 종전이랑 주한 미 8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방금. 이제 오늘. 북한이 요구하는 건 어쨌든 제재 완화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든 무엇이로 본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재 완화라는 거는 그럼 너네가 종전 선언 하고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걸 먼저 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봐가면서 이걸 조절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야 만약에 그럼 종전선언 하고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예전처럼 또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면 우리도 그때 가서 다시 이걸 상황을 반전시키면 된다. 이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제안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것조차 안 된다. 비핵화 선언 먼저 받아내야 받아내자. 된다. 미국도 아마 그런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재밌는 거는 일본은 또 입장이 다른 거야. 일본은 왜 뭔데 숟가락 얹어? 일본은 네. 사실은 종전 선언 안 하길 바라죠. 왜요? 그거 아마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왜요? 텐데 일본은 왜냐? 뭔데 하란 말아요. 말씀하세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군인을 그러니까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한 핑계 대고서 뭐 훈련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는 우리 썬킴 교수님이 소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그 메가더 사령관의 그 극동 연합군 사령부의 주도로 평화 헌법을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는 걸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 평화 헌법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다예요. 다른 나라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군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대만 가질 수가 있다. 라고 이름이 명시가 좀 그러네요. 뭐라고? 자위대. 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잘했어요. 네. 깜짝이야. 그 자위대. 다 큰 성인들인데. 네. 뭘 얘기하다 말이야. 자위대를 만들었는데 근데 자위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는?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약간 민병대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네. 문제는 법사항에서 이 자위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군보다 그 해군 군사력이 더 강해요. 우리나라보다 강하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에요. 아 뭐야? 근데 이거를 정규군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 학교 선배인 아베 신조 전 학교 선배예요? 학교 선배예요. 선배예요? 동창회 나왔더라고 옛날에. 20년 전쯤에. 아 진짜? 그 당시 관방 부장관이었을 거야. 아 그래요? Hi, nice to meet you. 와다시 name is 신조 아베. Nice to meet 그 you. 미국 학교? 미국 학교. 오. 근데요. 뭐. 해봐요. 하여간 그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평화 헌법 개정, 정규 군대를 만드는 거. 근데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핑계거리가 뭐냐? 한반도의 위기예요. 그걸 왜 지들이 걱정해요? 나보고 아니, 한번 핑계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그 신조한테- 핑계를 누가 믿어요? 봐봐 이제 이런 겁니다. 어이가 예를 없네. 들어서 이제 우리 두 사람 아까 또 이혼에 계속 비유할 수밖에 네. 없는데 넘어와 가슴이 하다. 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이제 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수입률 약간 떼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좀 더 내가 이 재산 더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다 한반도의 어떤 종전 선언을 놓고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 셈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저도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북한과 한국이 어쨌든 평화적인 협정을 맺는 데 대해서는 다들 당연히 다수는 오케이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방법, 그렇다고 무조건 해주면 안 돼. 우리도 받아낼 거 받아내야지. 일단은 하면서 살살 구슬려가지고 줄 거 주고 조금씩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입장차만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국민끼리 나뉘어가지고 이게 다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침없는 녀석들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심에 지금 오윤혜 네가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센터예요. 아니 나는 종전선언하길 원하는데 특히 일본이 숟가락 얹는 거는 내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본 애들이 허락할 수 얼마나 없습니다. 야비한 애들이냐면 네. 일본 안 가죠. 갔다 왔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유니 삐삐 안 입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안 입습니다. 네. 북한과 일본이 그 아베 신조와 같은 그 우리 자민당 극 우익들은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는 꼴을 못 봐요. 수교 어디다 수교를 한다는? 일본이랑 북한이랑 아직 수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수교하는 순간 지금 미안한데 수교를 수교가 못 뭔지 알아. 몰라요. 수교를 못 수교가 뭐야?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수교가 뭐야? 외교 관계를 맺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야 그거는. 수교? 외교 나 관계를 순간적으로 맺는. 수교를 그러면 일본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북한이랑 수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북한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는 거, 서로 대사관을 주고받는 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거든. 네. 정식 국가로 인정하면은 한국과도 그 외교 관계가 있고 북한과도 외교 관계가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 인정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이른바 약간 양아치 공산 집단으로 계속 놔둬야 돼. 계속 그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2002년도인가 그 당시 고이즈미 총리라고 머리 아주 멋있는 분이 있어요. 싫어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에? 근데 왜? 고이즈미. 고이즈미 총리가 그 평양에 날아가가지고 평양 선언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 일본과 북한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오.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오. 수교 직전까지 갔거든요. 고이즈미 마음에 드네. 예, 근데. 고이즈미 머리가 멋있어. 응. 갔는데 누가? 고이즈미가 그러니까 갔다니까. 갔는데 누가 반대한 거야 지금? 아베 신조 등등등. 아베 신조가 그때 관방 부장관인가 아베 신조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판에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마시라고. 알아보니까 이 조총련을 이용해가지고 북한 애들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이 증거가 나왔다고.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뿌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만 더 나갔어도 그 고이즈미가 북한과 일본 수교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아베 총리 등등 그 당시 아베 관방부장관 등등등 이 극우파의 반대로 결국엔 수교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미수교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답답하네. 그거 네. 저게 좀 궁금해 나는. 뭐야?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있죠, 이 자료. 아니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면서 지금 찬성 반대를 하고 있냐? 모르지. 그냥 궁금하잖아요. 전쟁이 안 난다는 정도만 그러니까 아까는 알지 않을까? 여론조사고 저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무슨 19금 소성역자. 우리는 무슨, 그냥 성역이 없는 남자로만 알고 있고. 색드리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앉아 계시면은 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뭐야? 봤을 때 배용준인 줄 알았어요. 아 뭐야? 뭘 사실인데. 나한테 고수라고 하더니 여기서 배용준이야. 고수 잘생겼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건 뭐냐면 네. SNS나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닌 글들을 분석하거든요. 오. 여긴 아무래도 여론조사 같은 것도 솔직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다 스킵하는 경우 네. 많아요.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상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드디어 전문가 나옵니까? 야, 빅데이터 전문가? 이거는 원래는 네. 입금이 들어와야 내가 컴퓨터를 치기 시작하는데 입금 오늘 들어왔던데? 들어왔잖아. 아니 근데 요거 따로 따로 분석비는 따로죠. 아 그렇구나. 형님. 네. 공영방송인데 네. 참 우리가 그러나 자원봉사를 해야죠. 네. 이 거침없는 녀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분석해 보세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언급량이 한 18만 3천 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오 그래요? 그럼 국민들의 이게 관심이 높은 거냐 아니냐? 음.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아.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퍼센티지 별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언급량이 한 달에 한 10만 건 정도 되면 모든 국민들이 아는 이슈. 오윤회 예를 들어서 언급량 치면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한 1000건 정도 나올 거예요. 1000건씩이나. 나는 200, 1000건도 많이 나오네. 썬킴쌤은 150 정도. 안 나와요. 썬킨 기막도 네. 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좋게 얘기하느냐 나쁘게 얘기하느냐를 봤더니 네. 55.7대 30.2 긍부정 비율이. 오. 그러니까 긍부정 긍정이 55. 참 신기한 게 여론조사랑 조금 비슷해요. 그렇네. 그래서 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평화, 희망, 지지한다, 좋다, 노력하자, 좋은 결과를 내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신뢰를 못하겠다.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하면 뭐하냐.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이 또 지들 필요에 따라서 미사일 쏘고 할 거 아니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들한테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내고서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한 30.2%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어떻게? 어떻게? 전화 한번 해보자. 우리 거침없는 녀석들의 시그니처 코너 한번 가볼까요? 주변에 솔직히 내 주변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근데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스테러스코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고요? 스테러스코라고 현상 유지. 네. 현상 유지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정전 협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있는 거 그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 물론 미국에서 직접 밝힌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황상 봤을 때 그런 게 뭐냐면은 기억나시죠? 연평도 포격. 네. 북한이 연평도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가 있었어요? 연평도 아닌가? 연평도 실비도 해전을 아니야? 다룬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연평도 해전을 다룬 게 연평 있었나? 해전 있었지. 네, 연평해전. 네, 그러니까 연평. 연평. 네. 맞아요.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 애들이 이거 대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인 2명도 죽었어요. 네.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 이거는 전쟁이에요. 정전협정 바로 위반이야. 그렇네. 휴전선에서 뭐 고사포 쏜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저기 황해도 개머리 이 고사포 기지에서 뻥! 포를 쏴가지고 우리 영토에 포를 쏜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반격을 해도 돼. 바로 그치. F-15 띄워가지고 네. 공격을 당한 거니까 이건 100%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은 다루지 않았는데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포를 쏜 그 바로 다음 날 네. 당시에 그다음에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연평도에 들어가요. 직접. 오. 직접. 어. 두 가지 의미로 그 당시 해석이 됐었어요. 네. 처음에 뭐냐면 북한 너도 까불지 마라. 한 번만 포스 더 쏘면은 미군이 개입하겠다라는 오. 경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격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당했으니까 똑같이는 때려줘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누가? 미국 측에서 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직접 갔다니까요. 가서 현장을 보면서 이 말은 무언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낸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정리하겠다. 여기서 나서지 스탑. 마라. 여기서 스탑. 어. 이제 미국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우리가 워워워 할 테니까 양측 다 워워 스탑. 이대로 정전 협정 체제 그대로 유지하자. 라고 그때 해석이 됐었어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 뒤로는 공격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뭐 사과도 없었나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반격을 했었어요. 아, 하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셨죠? 갔다 왔죠. 저는 안 갔어요. 아, 뭐야. 근데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K9 자주포가 있어요. 군대 한 10번은 가야 될 지금 피지컬인데 어쨌든요. 그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군대- 여기는 그냥 보호해줘야 돼. 면제 아니, 저분은 느낌인데. 가면 헌병대 느낌이에요. 내가 어, 왜 헌병대, 내가 왜 헌병대. 아니, 헌병 해야지. 왜요? 원래 키 큰 사람 뽑아가요 헌병에서. 위병. 그렇게 허여멀건 해가지고. 충성! 아, 그래 북한의 반응이 어땠냐고. 그 당시 북한도 이제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K9 자주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주포가 자주국방! 그 자주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자주예요. 대박. 탱크 같이 캐터필러 무한궤도가 돼서 움직이는 포인데 현존하는 자주포 가운데서 최고의 명품포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요. 그걸 쐈어요? 그거를 반격을 때렸어요. 오, 북한에. 반격을 때려가지고 북한 애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었어. 아, 하긴 했네. 근데 그거는 미국 사령부에 허락해야 한 거야? 아니면 그러면 이명박이 아니요. 씨가 하라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월터 샤프가 오기 전에 일단은 북한을 쐈잖아요. 아, 맞았기 바로 때문에. 반격을 한 거예요. 아, 빵빵빵빵빵빵빵. 바로. 근데 더 이상 공격은 그때 서로하지 그 다음 날 이제 월터 샤프가 들어가가지고 양쪽 다 스탑 이거 한 거죠. 아, 그래도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종전선언에 저는 필요성이 느껴지네. 동덕과 서독은 종전선언을 했나요? 동덕은 어디예요? 동덕여대 제가 나왔고요. 어쨌든 동독과 서독은 걔네들은 통일했잖아요. 뭐 종전선언 했나요? 선언이 아니라 네. 그 동독과 서독은 유일하게 전쟁을 해서 분단된 나라가 아니야 거기는. 우리나라 6.25 같이 아, 그래요? 그냥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 동독 갈린 서독이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네. 소련의 개방 정책 때문에 동독이 가라앉고 서독이 떠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독이 독일을 흡수 통일하는 형태로 통일했어요 그 당시. 아, 그럼- 평화적으로. 조윤혜 씨. 네? 그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네. 아, 그러실까요? 좀 이게 뭐 2시간, 3시간 뜰 거야? 받은 돈이 있는데? 여러분 거침없는 야, 녀석들의 딱 50분만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게트로.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더 잘 나옵니다. 전화 연결이나 빨리 하자고요. 자,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주변 지인 중에 가장 똑똑한 분에게 자,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네. 오늘은 마지막이 합니다. 아, 왜냐? 네. 난 북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거. 전화를 북한으로 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거. 아, 잠깐. 저는 그러면은 제 주변에 가장 똑똑한 남자. 나? 가장 똑똑한 남자이면서 이분은 전화하면 깜짝 놀라실 건데 제가 전화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KBS의 홍사훈 기자님께 한번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라버니시죠? 네. 여보세요? 기자님. 무슨 일이죠? 어쩐 일이시긴요. KBS 거침없는 녀석들 방송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까 조필이가 그거 한다 그랬다. 제 주변에 가장 뇌가 섹시한 남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바로 홍 기자님이 첫 번째로 떠올랐습니다. 기쁘시죠?
뭘 기쁘기라. 자, 몇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종전선언? 네. 당연히 알지. 그걸 왜 몰라? 아시죠? 그럼 이건 넘어가고. 이걸 왜 그런데 뭘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오늘 주제가 종전선언인데 주변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을 궁금해가지고요.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래서 홍 기자님은 종전선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반대인지 찬성인지 이유와 함께. 당연히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 당연히 그런데 네.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쨌든 그 지금 그 남북 간의 그 정전에서 이제 종전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 상징적인 뭐 그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한 단계씩 남북 간에 진짜 싸울 건 아니잖아, 남북이. 네. 그쵸. 그러니 그 한 단계 단계를 이제 그 밟고 올라가자는 의미에서 네. 종전선언은 지금까지는 잠시 전쟁을 이제 정지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네. 그 완전히 전쟁이 이제 끝났다. 사실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지만은 뭐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 전쟁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끝낸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반대할 이유가 없지. 없다. 그럼 왜 반대를 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야? 그럼 종전하면 이제 바로 통일이 떠오르는데 통일에 네. 대해서 기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통일이 되면 어떨까? 뭐 저는 솔직히 네. 통일이 되면은 당연히 그야말로 한국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 그 통일 비용 일방적으로 서독이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네. 우리 남한에서도 분명히 통일에 대해서 그 많은 비용을 어쨌든 북한의 1,500만 명이라는 그 북한 주민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데 먹여 살려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네. 라는 면에서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가 아니고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통일이 아니라는 게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계속 먹여 살렸던 거는 남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 중국에서 석유 대주고 식량 대주고 교육을 해주는 게 미국 주도로 해서 이제 제재를 가했을 때 유일하게 생명줄처럼 여겼던 건 다 중국이었거든. 근데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자연적으로 붕괴가 됐다. 북한 정권이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은 남한의 한국군이 평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시기가 만약 북한의 그야말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평양에 진군하는 거는 한국군이 아니고 중국군이 될 가능성이 더 크죠. 이거 홍사원의 경제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역시 방송이 되는 거야,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KBS 유튜브를 통해서 거침없는 녀석들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그 얘기는 따로 하시고요.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네, 지금까지 뇌생남 홍사원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홍상우 기자님 이야기가 네.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네. 좋겠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래요. 네. 제일 바쁘신 분한테 지금 이분 전화 안 누구예요, 되실 텐데. 아니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 뭐 일단 걸어보고. 네. 세상에서 당신보다 방송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남자가 또 있습니다. 박변. 예, 형님. 박 변호사님. 예, 형님. 지금 저 KBS 뭐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예.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크게 예, 되죠. 스피커폰 크게. 아 지금 거기 종전선언에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종전선언요? 네, 지금 방송 예. 녹화 중인데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뭐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찬성하시나요? 박지은 변호사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누군지.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네. 종전선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전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적인 효력을 떠나가지고 네, 그 이유가 일단 사실은 이게 좀 아주 복잡한데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정전 협정 같은 걸 할 때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사실 중국하고 그때는 중공군이죠.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그치. 3자가 체결하는 협정이고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뭐 조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고요. 네네. 그 협정이 정전 협정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가 조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뭐 이렇게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게 조약 국제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가는 뭐 그건 두 번째처럼 치더라도 뭐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당사자들이 선언을 해버린다 그러면 북한이 뭐 그걸 거절한다 하더라도 뭐 상당한 의미가 있고 동북아가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 평화에 아주 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우리 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통일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전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우리에서 온 통일이 뭐 바로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질적인 부분도 있고 급격한 통일 때문에 혹시나 혼란의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만약 힘들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박지은 변호사님, 저 윤혜예요. 아, 윤혜 씨.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전민기입니다. 아이고, 전민기 씨. 안녕하십니까. 다 모여 있네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거침없는 녀석들. 예, 저 자주 보고 있고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네. 아니, 박 변호사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역시 지식인들이라 답변이 근거가 확실하고 다르다. 우리보다 더 나은데요? 어. 자, 이번엔 제가 북한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 네, 북한으로 전화. 진짜 걸어요? 거기 083에 나 지금 083이야 거기? 몰라. 난 지금 안기부에 걸어야지. 안기부 지금도 있어요? 있죠. 내곡동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유성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KBS 유튜브 거침없는 녀석들의 유성 전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썬킴 교수님이랑 오윤혜 씨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썬킴 교수님 진짜 팬이거든요. 유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이만갑 녹화 때 봬요. 이만갑 때 보자고 하시네. 네. 네, 네. 방송 중에 오늘 주제가 종전선언이에요. 종전선언이요? 종전선언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까, 박유성 씨? 종전선언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이 알고 있겠죠. 네.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네, 하자라고 이제 외쳤고 그리고 지금 약간 실무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네, 움직였습니까? 중국도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약간 접하기로는 미국 의회 하원 의원들이 또 네.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좀 또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또 초를 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쨌든 유성 씨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네요.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이제 네.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근데 그 북한 주민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종전선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이게 지금 저희가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원래 7월 27일 날이 이게 전전 협정일이잖아요. 그렇죠. 1953년 다 알고 있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전승 기념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전승 기념일.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죠. 이겼는데 왜 뭔 종전을 하냐. 그러네. 사실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음, 이제 이 시국에 뭐 이 시간대 너무나도 뭔가 올드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올드? 네. 왜? 왜요? 왜? 아니 통일이라는 게 이게 놓고 보면 저희 막 학교 때 뭐 머리 하나로 통일해, 뭐 옷 하나로 통일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억압적이고 뭔가 되게 공격적인 단어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말을? 교류나 교류? 교리 약간 좋네. 의미가 좀 많이 다른데 교류는? 또 뭐 꼭 통일은 이제 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이제 하나를 뭐 이렇게 흡수하니까. 얻는다는 의미니까. 아, 이게 통일이라는 이 의미가. 개념 자체도 현 시대와 맞지 않다. 다른 어떤 단어로 써보자. 좋은 의견 좋은 같네요. 예. 의견입니다. 너무 옛날 단어인 것 같고 그거 쓰면 약간 아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많은 사실- 분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사실 뭐 북한한테 다 이제 정해진 거 뭐 이제 선택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의 근접하게 저는 갔었다고 생각해요. 2018년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래서 네. 북한이 조금만 양보하면 아니 이거는 통일이라기보다는 남북 간의 교류나 북한이 약간 개방하고 주민들을 좀 풀어주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통일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주무시는 거 아니지? 구루뭉술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북한 쪽에 계신 거죠 오늘 지금? 아 저는 지금 북방부 쪽에 있습니다. 아, 네. 쉽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한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기회 되면 서울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유성 씨가 좋은 말했다. 통일이란 단어가 왜냐하면 그러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뭘 했냐면 이제 서신 교류, 인적 교류, 교류 사람 교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동독인들이 서독에 가 보니까 들었던 거와 다르거든. 그러니까 슬슬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상당히 중요해요, 솔직히. 그렇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 없는 국가라면서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북한으로 여행을 미국에 북한 전문 여행사 있어요. 네. 그 오토 원비어 북한 갔다가 그 반죽음 상태로 왔다가 미국 죽은 또 북한 전문 여행사 통해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간 거죠. 왜 약간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어쨌든 그게 가장 안타깝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종전이 맞고 우리가 또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반대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잘못된 어떤 지식과 정보들로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막 뿌리시란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거침없는 녀석들 세상 모든 문제 해결단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새로운 문제 갖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고요.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구호 뭐였죠? 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거침없는 녀석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외쳐 빨리.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화이팅! 화이팅! 된지 언제 아직 맞출 거야 5회째인데 이거? 아직도 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5회밖에 안 돼서 그래, 5회밖에. 네, 세모단